그랬더니 95% 과거 100% 가까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20년도에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직장인 1만 91명을 대상으로 번아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89%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2019년도 5월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 분류 기준의 번아웃 증후군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정의했습니다. WHO는 번아웃의 특징으로 에너지 고갈 및 소진, 일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업무에 관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감정 증가, 직무 효율 저하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인간도 기계처럼 24시간 작동하면 좋겠지만 생명활동에는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하물며 기계도 자주 멈춰서 세워서 점검하고 그 점검을 해줘야 잔고장 없이 더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과잉 사용하면 피로감을 느끼는데 이는 충분한 식사나 수면, 휴식, 취미활동 등을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소되는 피로보다 쌓이는 피로가 더 많은 상태에서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와 정신의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과로 상태입니다. 이 과도한 욕심이나 절대 필수의 일로 인해서 현재의 에너지를 과잉 사용하는 것은 단지 현재 조금 더 필요한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생명력을 당겨 쓰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자신은 조급한 마음에 배를 갈라버리는 격입니다. 이 컨디션이 좋으면 굳은 의지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감기라든가 혹은 마음의 감기에 걸리게 되면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업무 성과도 낮아집니다. 반면에 좋은 컨디션이 장기간에 유지된다면 이 목표로 하는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지만 나쁜 컨디션이 장시간 유지되면 현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퇴보하게 됩니다. 이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 달성을 위한 선결 조건인 것입니다. 더 많이 일하기 위해서 잠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조기 사망 위험이 증가하거나 기억력이나 인지
인지가 손상이 되고 뇌졸중의 위험과 알츠하이머병 위험 증가, 피부 노화 촉진, 심장질환 위험 증가, 암 위험 증가, 뼈 기능 송산, 면역 시스템 기능 저하, 당뇨병 위험 증가 등에 노출이 됩니다. (1980년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쥐들에게 잠을 못하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2주 후에 실험쥐는 모두 죽었습니다. 생명은 에너지는 소모하면 피로가 쌓여있는데 이 잠으로 피로를 해소하지 못하고 누적돼서 피로의 임계점을 넘으면 죽게 됩니다. 이 잠자는 동안 신체는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관을 제어하고는 일을 쉽니다. 특히 몸무게 2%밖에 되지 않지만 에너지. 는 20%를 소모하는 데는 잠자는 동안에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합니다. 이 잠들면은 뇌의 뉴런은 순차적으로 활동을 정지합니다. 이 활동을 멈춘 뉴런은 산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혈액이 지나가던 자리에 뇌척수액이 흐르며 물청소를 시작합니다. 아데노신 등의 노폐물을 씻어내서 간으로 보내 정화작용합니다. 이 청소되는 노폐물 중에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것을 오버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운동으로 몸을 순산시키면 손상된 몸이 다시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하게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근육이 생깁니다. 이 웨이트 운동으로 근육에 타격을 주면 근세포에 상처가 생깁니다. 이 근세포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 단백질이 합성돼서 근육이 더 굵고 더 강해집니다. 이 근세포의 성장은 균형 잡힌 영양이 공급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운동 강도가 자신의 피로 한계치를 뛰어넘고 영양 공급과 휴식이 부족해지고 수면이 불충분하면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어서 근육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체력이 좋아지고 근육이 자라야 하는데 이전과 똑같은 훈련을 해도 이전보다 더 힘이 들거나 운동의 강도를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다면 그것이 오버트레이닝입니다. 이럴 때는 운동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잘 먹고 잘 자야 합니다. 몸의 회복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운동은 효과도 없이 몸만 축내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건강 악화만 불러옵니다. 이 근육 손상과 인대 손상, 피로 골절, 관절 손상, 장기 부상 등도 이야기합니다. 이 휴식은 재판 결과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공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성공하고 싶다면 나의 에너지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죽기 전까지 최대한으로 습관적으로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 체력, 의지력 등에 따라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다릅니다. 이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절대 에너지 양이 늘어납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 한계치를 어떻게 배분하여 쓰느냐에 따라 더 많은 일을 더 잘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루, 한 달, 1년, 5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정된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하여 쓸 것인지를 계획해야 합니다. 이런 계획 없이 애욕만이 앞서서 닥치는 대로 일에 몰입하면 번아웃이 옵니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고 정작 중요한 일을 하려니 에너지가 부족해서도 대충 하게 됩니다. 성공을 향해 뛰는 장거리 마라톤에서 속도 조절에 실패하면 중도 낙오하는 일이 생깁니다. 성공한 후에 질병에 걸려서 남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컨디션에서 건강한 기분으로 좋은 성과를 꾸준히 내는 것과 행복과 성공을 모두 거머쥐는 방법입니다. 이 컨디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이 미국 스탠퍼드 경영대학교의 조너선 레바브 교수와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의 리오나 아브나임 페소 샤이 덴지거 교수는 휴식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10개월 동안에 8명의 판사들이 맡은 1112건의 가석방 심사를 분석했던 것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에 이스라엘 전체 가석방 심사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중한 업무 탓에 과로로 병선을 하거나 질병으로 퇴직하는 판사들이 있을 만큼 판사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업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판사의 일과는 빡빡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의 경우 한 명의 관판사가 관계자들의 주장을 듣고 약 6분 내에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하루에 14건에서 35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의사결정은 에너지를 크게 소모하는 주요 활동이고 판사의 결정은 한 사람의 자유와 공동체 규범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합니다. 판사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연이어서 해야 했던 것입니다. 쉬면서 재충전할 시간은 오전에 간식 시간과 늦은 점심 시간 2번뿐이었습니다. 오전에 평균 7.8건의 평균을 내린 뒤에 30분 동안 쉬면서 오전 간식으로 샌드위치와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약 11.4건의 판결을 내리면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들은 한
1시간 동안 점심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빠이.